안녕하십니까, 고중독자 구레기입니다. 오늘은 그림이 무섭죠. 네, 이쪽으로 앉아야겠다. 음, 오늘부터 그 우리 중독자들한테 평온함을 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를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해요. 왜냐면은 한 번에 하면 분명히 엄청나게 길어질 거예요. 제가 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화 외피, 네, 배고프고 화나고 외롭고 피곤한 거를 피하자. 이 네 가지가 어찌 보면 제일 이제 우리의 마음의 평온함을 좀 깨뜨리는 그런 거고, 그 평온함이 깨졌을 때가 제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술로서, 그러니까 왜냐면 평온함이 깨졌으니까 지금은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술밖에 대처할 방법을 몰랐으니까 술로만 대처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기 전에 저처럼 초심자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제 경계해야 돼. 지금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이때까지는 정말로 제 마음속에 평온함을 많이 깨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배고픔. 음, 이 뒤에 배경은 네, 우리 AI한테 물어봤더니, 그려달라 했더니, 배고픈 고래를 그려달라 했더니, 어휴, 지구를 잡아먹게 생겼어요. 너무 포악하게 그려놔서. 근데 이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 중독자 입장에서는. 배가 고프면 그냥 배고픈 걸로, 뭐 안 먹을 수도 있지. 저처럼 잘 안 먹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러겠죠. 근데 이제 조금 먹는 걸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음, 배고프면 사람이 짜증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배고프면 짜증이 나지는 않는데, 오히려 배가 불면 짜증이 나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배가 고프면 사실 그건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 술 먹을 때 항상, 빈속에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고픈 거에 대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술 먹는 그 신호탄. 네. 딱 술 먹기 전에 준비 사항이잖아요. 배고픈 거가.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는 거가. 준비를 딱 해놓은 거죠. 술 먹기 좋게. 그리고 그 빈속에 술 먹었을 때 그 내려감. 물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네. 한 번 배웠던 거고 한 번 익혔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서슴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잊으려고 할 수도 없어요. 뭐 전에 어떤 경험담을 들을 때 어떤 선생님께서 참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웠어요, 만약에. 그리고 10년, 20년 안 탔어요. 그리고 다시 타요. 못 탈까요? 금방 배우죠. 금방 타죠, 바로. 어렸을 때 배워서 성인 될 때까지 안 탔다 하더라도 자전거를 갖다 주면 금방 타죠. 그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맛을 알았을 때 맛이라고 표현해도 어,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엽떡을 안 먹어봤어요. 그러면 엽떡의 맛을 표현할 수 없겠죠. 그리고 저도 모르겠죠. 근데 만약에 먹어봤어요. 한 번이라도. 그러면은 그 맛을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좋든 싫든. 똑같은 거죠, 술도. 어차피 술 먹었을 때 느낌이나 좋았던 감정이 됐든 나빴던 감정이 됐든 겪었던 것에 대해서는 근데 또 이제 우리 중독자적으로 빠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게 있겠죠. 뭐냐면 그래도 술 먹었을 때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자꾸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얘가 그렇게 우리 거를 다 쓸어가고 파탄내고 그랬어도 그리고 빚을 지게 만들었어도 얘한테 미련을 갖는 이유가 마치 첫사랑처럼 질질 끄는 거죠. 그때의 추억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는 좀 미련을 가질 게 아니라 그냥 그때의 첫사랑으로 그대로 그냥 간직하는 게 어차피 어떻게 기억 상실증이 걸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미련을 갖는 것보다는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마음의 어른이 되어서 음, 그때 나는 나고 지금의 나는 나고 술하고의 관계가 그런 거죠. 첫사랑처럼 이제는 추억으로 남기고
좋은 추억이 됐든 나쁜 추억이 됐든 어쨌든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친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배와 에피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배고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참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약간 그런 먹는 거를 그렇게 즐기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이 같은 경우는 배고픔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경각심을 그렇게 안 가졌어요. 그래서 뭐 솔직히 이제 병원에 있으면 여러 명이 있기도 하고 병원에 저녁이 일러요. 5시면 먹었거든요. 4시 반 5시, 4시 50분부터 5시 막 이렇게 먹으니까 굉장히 이르잖아요. 그럼 한 8시 9시 되면은 출출해지죠. 저는 옛날에도 그렇고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병원에 들어와서도 이제 야식을 먹지는 않는데, 항상 이제 저가 뭐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저를 아시는 분들이면 이제 AA 온라인 모임을 하거나 할 때 조금 소란스러운 경우들이 있죠. 이제 옆에서 이제 하는 분들이 같이 이제 야식 드시느라고 조금 시끄러운 건데, 음, 그렇게도 꼭 드세요. 왜냐면은 일부러 병원에서 그렇게 시간을 잡았나 싶기도 해요. 물론 이제 주방 선생님들의 아주 어머니들의 그 퇴근 시간도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병원들이 일찍 잡은 거가 차라리 야식을 먹으라고. 음, 먹고 그럼 포만감에 잘 테니까. 한 9시 10시쯤. 원래는 취침 시간이 이제 10시니까 정해진 거는. 근데 저는 이제 재활병동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유스럽게 하고는 있는데, 개방병동으로 있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계속 들어가니까, 그리고 아침에 명상도 하고 막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따라야 되다 보니까 그냥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야 되죠. 한 7시 뭐 아침 식사가 7시니까. 그러니까 아침 식사하고 뭐 하려면은 뭐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되니까 바로 주무시는 한 못해도 10시는 자야. 예. 그리고 10시부터 2시까지에 잤을 때 그 4시간 때 호르몬이 잠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나 뭐 이런 것들 영어에서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분명히 뭔가 더 있는데 참 공부한다면서 이런 것도 큰일 났어요. 외우는 걸 잘 못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시간대를 자기 하기 위해서 약간 좀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녁 먹고 좀 출출했을 때 야식 드시고 어, 살짝 출출함만 가시도록 야식 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포만감에 이제 주무실 수 있는. 그리고 항상 배고프지 않게. 병원에 있는 동안은 항상 그렇게 되면 사이클이 배고플 틈이 없죠. 음. 왜냐면 배가 고프면 빈속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먹었던 그 습관이 있고, 빈속이면은 그 느낌이, 이걸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마셨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가서 이제 여기가 쫙 퍼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차가우면서도 이제 뜨거워지는 그런 것들. 그 느낌을 즐기기도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렇게 먹어야지 그게 맞는지 알았고, 술꾼이다 보니까. 그 첫 잔에, 아니, 빈속에, 예, 석 잔, 기본 시작하고 먹고 그러죠. 못해도, 한 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어차피 빈속으로 계속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몸에 습성이 배니까, 배고플 때는 갈망이 자동스럽게. 왜냐면 이게 저희 이제 중독적 사고에서 자동적으로 술 먹기 전에 동일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배와 왜 전부 다 마찬가지죠. 배가 고파도 술을 먹었고, 화가 나도 술을 먹었고, 또 외롭다고 술을 먹었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이제 잠 때문에 술을 먹었으니까. 물론 막 더 많은 상황들이 있죠. 근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표출되는 이렇게 감정이나 상황으로 바로 이제 술 직전에 그런 상황들로 표출되는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제 그 네 가지인 거죠. 대화의 비.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그 배고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와, 배우, 네, 만 얘기하는데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왜냐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저처럼 이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두 번째는 먹는 걸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먹는 걸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조금 이제 이렇게 얘기했듯이 야식 드시고 이러면은 조금 이제 그 갈망감은 병원에 있을 땐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 퇴원하셔서라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해요. 카페나 이런 이제 중독
아니면 뭐 알코올 문제 때문에 이제 절주나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절주 뭐 조절 음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왜냐면 단주를 해야지만 제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내 상태에 대해서 1단계가 안 되신 분들은 1단계를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음, 그래도 조절 음주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그런 미련이 첫사랑과의 미련이 좀 남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도 딱 3년 전에 오늘이 딱 3년 전이네요. 재발을 했던 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40일 입원하고 6개월 생간주를 하다가 재발한 게 딱 오늘이에요. 예, 그랬었는데 그때도 엄청 안 먹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치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더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막 몸이 체력, 아, 정말 계속 빠지고, 체중이 계속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힘이 없으니까 또 힘이 딸리고. 근데 이제 술을 잠깐 먹으면 술 때문에 칼로리 때문에 잠깐 일어나서 슈퍼 가서 술 사올 정도의 칼로리는 되거든요. 그럼 또 이제 그걸로 견디고. 자꾸 배고픔을 그렇게 술로 승화시켰던, 술이랑 바꿔 먹었던, 여기는 승화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네요. 네. 술로 바꿔 먹었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오히려 갈망이 오거나 했을 때 뭐라 그럴까요?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조금 오트밀 같은 거라도 먹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에너지바라도 초콜릿이라도 해서 약간의 포만감이나 뭐가 들어갔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 먹는 동안 시간 한 5분 정도, 짧게 5분 정도, 10분 정도 아니면 뭐 김밥이라도 하나 사주실 수 있으면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그러면 삼각김밥이라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시간 한 5분, 10분 되잖아요. 이 정도만 돼도 시간도 흘러갔고, 그리고 술이 아닌 다른 게 몸에 들어가면서 그 갈망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경우들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몸소 체험하지 않는, 그게 얼마나 큰 효과를 보겠어? 아니면, 나는 김밥 먹고 배가 불러도 술 생각이 계속 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그래도 배고플 때보다는 덜 하잖아요. 배가 부르면 술 생각이 들라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술꾼들이 술 먹기 전에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배부른 걸 안 먹으려고 그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놓고 기껏 술만 먹고 앉아있고, 그런 이유가 배가 부르면 술 못 먹는다라는 또 이제 술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 전제 조건도 깔려 있고, 그래서 이제 몸에서는 배가 비어 있으면 배가 고프면 이제 술 먹을 타임인가? 아직까지는 음, 술에 대한 이제 그 몸이 메커니즘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프로세싱이. 그래서 초반에는 배고픈 거를 많이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좀 살이 찌더라도 우선은 배고픈 건 절대 피해라. 음, 그리고 운동을 좀 걷거나 왜냐면 우리가 분명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술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뒤에 우울증하고 우울증, 강박, 불안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불안, 강박이 먼저여서 술을 드셨든 아니면 술을 먹어서 걔네들이 왔든 이 세 아이는 술하고 꼭 세트예요. 보면 누가 더 첫째, 둘째, 셋째 이거는 있어도 이 세 아이는 꼭 따라오더라고요. 이 삼형제는 술에 의해서 전수를 해가지고 하고 단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우리를 좀 괴롭히는데 그 삼형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선은 배와 옆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중에 배고프고 화나고 외롭고 피곤한 것 중에 오늘 배고픈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처럼 안 먹는 걸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도 지금 저 지금 원래 한 1년 반 됐죠. 지금 병원 생활이. 근데 1년이 조금 안 돼서 한 9개월까지는 그래도 몸무게가 그냥 그랬어요. 원래 이제 나가던, 거기에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나이 세를 해갖고, 한 54kg?
예, 52, 2, 3?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해졌는지, 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6월달 넘어서 1년 2개월, 한 7월, 8월부터 이제 동생하고 그렇게 되면서 마음이 너무 평온했는지 엄청 먹었나 봐요. 지금 살이 너무 쪘어요. 살이 너무 쪘는데, 이제 피동피동해져가지고, 음, 근데 뭐 운동해서 빼야죠. 근데 겨울이니까 그냥 냅두고 있어요, 우선. 옷으로 가려지고, 배 나온 거, 옷으로 가려지고, 이티처럼 된 거, 예, 그러기도 하고, 그냥 우선은 술 먹는 것보단 낫잖아요. 술 먹는 것보단 살찌는 게 나으니까. 음, 어떤 것도 술 먹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너무 많이 갑자기 몸무게가 불어서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심해야겠지만, 예, 그런 이제 조금 심각한 아이들 빼놓고는, 예, 술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배고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했어요. 대화에 비해서 첫 번째 아이, 이 사형제 중에는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되고,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음, 어떻게 제일, 대화의 비중은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먹으면 바로 되는 거니까. 요즘엔 이제 편의점도 많고, 병원에 만약에 계시다면, 병원에서 이제 잘 케어를 해주고, 만약에 퇴원을 했더라도, 음, 요즘에 1인도 많고 아니면 뭐 우리가 중독자로 퇴원을 했다 보니까는 바로 일자리가 구해지는 건 아니죠. 좀 일자리 구하면서 집에 계시는 경우나 AA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꼭 다니시면서 식사를 꼭 챙겨야 된다라고 절대 배고프지 말고 간식들 그러니까 이제 AA 가거나 그러면 초코파이나 이런 것들을 꼭 주는 이유가 절대 출출하지 말고 모임 다니면서 또 이제 금전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힘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버스비나 뭐 식사를 사서 먹기도 솔직히 부담이 되죠. 요즘에는 밖에서 게다가 혼자 먹거나 아니면 누구랑 같이 협심자랑 같이 다닌다 하더라도 그냥 이제 모임에서 애프터 하거나 그런 이제 올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저보다 좀 단주를 같은 대신 선생님들이 그 배고픔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제 권해주시거나 음, 사주시거나 밥 사주는 게 진짜로 선배님들이 밥을 많이 사주세요. 커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또 술을 마셨기 때문에 마시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식사 하면서 밥 먹으면 서로 또 많이 친해지잖아요. 어색한 것도 좀 덜해지고 그래서 애프터를 사실은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AA 다니면서 근데 아직도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 조금 힘든 점이 있나 봐요. 그리고 있고. 근데 괜찮으시다면, 자꾸 그렇게 하면서 확신자도 늘어나가고, 또 이제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해서 이제 많은 관계 회복을 AA 안에서 연습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 내가 술을 안 먹고는, 여태까지 술만 먹고 관계를 쌓아왔으니까 술을 안 먹고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를,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연습이 짱이 될 수, 연습하는 장이 될 수도 있고, 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계에 있어서 또 이제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또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배고프지도 않고 절대 배고픈 거는 좀 저도 지금 살이 찔 정도로 먹고 있는 것도 뭐냐면 배고픈 거는 정말 이제는 좀 위험하게 느껴요. 어, 지금은 병원에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마음이 그래도 평온해서 그런지 갈망은 없는데 감사하게도 갈망은 없는데 배가 고프면 조금 설마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는 해요. 그 배고픔에 빈 속에 그 싸하게 들어간 그 느낌이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자전거 탄 거는 어차피 한 번 배운 거는 잊어먹을 수는 없으니까 기억은 있지만 그거를 이제 어우 아니죠. 그거와 바꾸자면 그 한 단과 바꾸기에는 이제는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어떤 건 이제 그것 또한 또 배웠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못할 것 같고, 차라리, 살이 찌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절대 배고프지 않는, 사람이 배고프면 이렇게 포악해지잖아요. 아무래도 예민해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남성분들은 조금 덜한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음,
조금 우리가 마음을, 평온함을, 그리고 우리 결정들을 조금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는 드세요. 살찌는 게 술 먹는 것보단 낫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권고해드리고 싶어요. 또 나중 가면 시간이나 이제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서 운동을 또 신경이 가져요, 운동에.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운동으로 빼면 되니까. 물론 그것 또한 또 힘들긴 하겠지만 또 그것도 어쨌든 배우는 거고, 우리의 습관을 또 좋은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점점 회복해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리고 지금 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이제 체킹을 해가면서 점검을 해나가면서 이제 하면 되는 거라서 우선은 초반 저처럼 초심자일 때는 우선은 먹고 음, 절대 배고픈 상황 그런 상황 빈속인 상황 만들지 않고 하다못해 배지밀이라도 먹 저처럼 자작 뭐라고 그러지 자작 운동 이 씹는 걸 알았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니 씹는 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배지민이나 두유라도 드셔서 배를 좀 든든하게 빈속이 아니도록 만들어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먹기 싫어했던 놈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고픔에 대해서 경계를 할 정도니까 선생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안 먹던 놈도 이렇게 바뀌었다. 살이 몽창 찔 정도로 먹었다. 음, 그리고 빼는 건 나중에 빼자. 우선 내 감정 컨트롤이 좀 되고 평온함이 계속 유지가 되면 또 이제 찬바람이 좀 가시기 시작하면 운동해야겠다는 것도 이제 운동 바람이 불겠죠. 그럼 그때 또 편향해서 타서 조금 운동하고 그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됐든 술 먹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오늘은 배고픔에 대해서 절대 피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대화에 비해서 화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죠? 저도 무섭네요. 내일 거는 화나는 건 더해요. 그러면 내일 그 고래 그림 보러 오세요. 그리고 내일은 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화는 내일은 이 배와 F에서의 화만 다룰 거지 분노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건 이제 따로 감정 편이라 우리의 그 13가지 별점에서 분노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내일 이야기하는 화는 단순히 좀 이렇게 표출되는 화, 억눌러 있던 분노가 아니라 좀 표출되는 가벼운 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 인간은 저렇구나. 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배와에 대해서 배고픔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안녕, 내일 또 봐요. 뿅!